안녕하세요, 손흥민입니다.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거의 하지 못했던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한 연애 프로그램 출연 이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많이 힘들었던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. 그럼에도 이 영상을 찍는 건 어떤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나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. 제가 사실 우울증을 좀 심하게 겪었었는데요. 우울증이 오게 된 건 방송에 출연한 이후였어요. 방송에 비춰진 제 모습을 물론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저를 안 좋게 보는 시선도 피할 수 없었어요.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보려 했었어요. 근데 제 생각 이상으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고요. 정성 들여서 저를 욕하는 영상이나 게시물들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퍼뜨리거나 선동하고 또 선을 넘는 비아냥들이 더 이상 제가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.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조차 절 떠나갔었거든요. 친구들, 친척, 그리고 여자친구까지도 절 부끄러워하면서 제 존재를 숨기려 했던 날들도 있었어요. 그때 제가 약해져서 떠났던 건지 떠나서 제가 약해졌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때 정말 자존감도 바닥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었었어요. 길을 걸을 때에도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었고요.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계속 피해 다니다 보니까 저는 점점 혼자가 됐고 그때 우울증과 공황이 더 심해지게 되었었어요. 그때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해서 정신과 약에 기대면서 겨우 잠에 들었던 방송 출연 이후에 제 몇 달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당시 저는 상담도 계속 받고 있었고 약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다시 괜찮아질 거란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.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마저도 금세 떠날 것만 같은 불안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었거든요.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였어요. 그때 저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게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우연히 카카오뷰에서 어떤 분의 사연을 보게 됐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힘이 되더라고요. 나보다 힘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그 사람도 해냈는데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마 자존감이 바닥이던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누군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보고 저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후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하려고 처음으로 조언을 들었던 게 운동이나 뭐든 좋으니까 꾸준히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. 근데 막상 또 하려니까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. 사실 그렇잖아요. 내가 나서서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건 무기력함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금연을 할 때도 유튜브로 금연 사실을 알리면서 의지력을 높이기도 했었거든요. 꾸준히 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정해서 토익 공부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담기도 했었고요. 혼자 하니까 의지가 점점 꺾이는 게 느껴져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책을 한 권 골라서 생각을 나누는 랜선 독서 모임 시간을 라이브로 가지기도 했었어요.
랜선 독서 모임을 하는 동안에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, 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수시로 책을 읽지 않으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전부 다 못 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읽기 싫은 날들도 있었고요. 또 라이브를 할 때도 할 때마다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시간들이 할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. 그렇게 다 합치면 반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했었는데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라이브를 마치고 나면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 그리고 성취감이 찾아왔었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우울감이라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렇게 우울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됐다고 느낀 후에는 심리상담사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었어요. 내가 힘들고 아파했던 시간을 그냥 있기보단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또 경험했던 시간으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SNS에 간단하게 제 상황을 올리면서 사람들과 손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.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언은 피했고 최대한 위로나 용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답장을 드리기 전부터 이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줄 누군가에게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. 어쩌면 이분들에게 더 필요한 건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그룹으로 모으고 자신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.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번에도 또 제 나름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거든요. 사실 혼자 편지를 쓰고 도움을 드렸을 때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더 어렵고 또 벽에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. 워낙에 또 잘 알지 못하는 분야다 보니까 지금까지 반년 넘게 해왔는데도 아직도 헤매고 있거든요. 사실 또 제가 뭘 하든 느린 편이기도 해요. 그래도 이렇게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꾸준히 해보려 하니까요.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손에는 여기 이제 제가 어릴 때 생긴 흉터가 하나 있는데요.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. 왜 우리가 어릴 때는 왼쪽, 오른쪽을 잘 모르잖아요.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흉터가 어떤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어떤 교훈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. 비슷하게 제가 우울증을 겪었고 또 아픔을 겪었던 과정이 저에게는 큰 상처였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큰 흉터가 남았어요.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후유증이 남아서 그래서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은 아직도 심장도 크게 뛰고 많이 놀라기도 하거든요.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있는 흉터가 제 손에 있는 흉터처럼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 마음속의 상처는 흉터가 되거나 오랜 기간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날 더 괴롭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내가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시간들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게 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여러분의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하지도 못할 거고
또 이 얘기로도 충분한 위로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언젠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.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꼭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